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 8번째 시간으로 모델 적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이 로스 펑션을 이 경사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트레이닝을 이제 할 건데 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일단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요. 그래서 그 모델이란 거는 x값만 주면 이 모델 파라미터를 가지고 y값을 생성해내는 그런 모델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저 파라미터 phi 값을 이제 찾는 겁니다. 그러려면 로스 펑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로스 펑션을 이렇게 정립을 하죠. 그러면 이제 최적화를 통해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터레이션 과정을 여러 번 수행을 하면 되는데 요 이터레이션을 이제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할 겁니다. 경사 하강법으로 내려오면서 이터레이션을 하면 저 모델 파라미터 파이가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아규먼트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이제 심층 신경망의 전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트레이닝 과정의 전부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이니셜 파라미터를 이제 가지고 시작을 하겠죠. 파이가 뭔지 모르니까 초기 값을 하나 주고요. 적절하게 주고, 뭐 n개가 있다고 보면 처음에 할 일은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별로 쭉쭉쭉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구해지겠죠. 그 다음 스텝은 이 웨이트를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건데 이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여기다 알파 값을 곱해서 하게 되고 이 알파를 우리는 러닝 레이시라고 부릅니다. 학습률이 되고요. 그래서 원래 있던 값에서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빼주는 방향으로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이제 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보면 요게 되려면 로스 펑션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바울 쉐입이 돼야 되는 거죠. 사발의 형태, 이렇게 움푹한 사발의 형태가 돼야 여기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 최저점으로 이제 수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로스 펑션이 이렇게 생기면 이제 요걸 했다가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밑으로. 그래서 이제 로스 펑션은 이렇게 다 움푹한 사발 모양이 되는데 이게 또 신기하게도 실제 로스 펑션을 만들어 보면 저렇게 되니까 우리는 요 그레디언트 디스크리트 값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 리니어 리그레션 예제를 하나 보면서 정말 저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D 리니어 리그레션을 보면 모델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모델을 우리가 선형회귀 분석 모델로 그냥 간단하게 비선형 없이 일단 선형으로만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점들의 집합을 데이터를 지어주고
이제 트레인을 해봐라 하면은 가장 먼저 할 일은 로스 펑션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최소 자승법을 쓸 거니까 각 데이터 포인트들의 참값과 예측값의 차이에 제곱을 해서 이 로스를 합산을 해서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모델을 대입해주면 이런 식의 로스 펑션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파라미터로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될 텐데, 결국에 컴포넌트별로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파라미터는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 로스를 각 데이터의 로스를 이제 한번 미분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로스가 요 제곱함수죠. 그래서 요게 바울 쉐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한 거는 1차 함수죠. 그러면 요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1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스트 방법을 이제 쓰면 언젠가는 저 저점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리니어 모델이라 그냥 미분 값을 0으로 두고 최적화하면 바로 한 방에 여길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경망에서는 여기다가 밸류를 붙여서 층을 계속 반복하면서 비선형이 되니까 이 로스 펑션이 사실은 지글지글해지는 거고, 우리가 가다 보면 잘못해서 요 로컬 미니멈에 빠져서 글로벌 미니멈으로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리고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기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풀 문제는 로스 펑션은 바울 쉐입인데 이렇게 널리니어 텀으로 지글지글하다. 여전히 우리의 목표는 요 글로벌 미니멈, 전역 최소 지점을 찾는 게 우리 목표지만, 여기를 이제 잘못 내려가면 뭐 요런 로컬 미니멈에 빠져서 아 여기가 최소 지점이구나 하고 멈출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스트 기법을 쓸 건데, 이 로컬 미니멈에 갇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들을 좀 섞어줍니다. 왜냐하면 인접한 데이터들은 그레디언트가 비슷하게 변화해서 부드럽게 바뀔 텐데, 이 데이터를 막 섞으면 얘가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 로컬 미니멈 지점을 탈출해서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쓸 거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트 기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개념은 배치하고 에포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방식으로 그레디언트 디스트를 할 때는 지금 보면 데이터 한 개 한 개마다 그레디언트를 타고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데이터가 양이 많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좀 뭉태기로 묶어서
이제 처리를 해야 이제 그걸 좀 극복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이제 배치라고 합니다. 그 데이터의 묶음 단위를 이제 배치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스토캐스틱으로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셔플해서 다 섞어줄 건데,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일정한 단위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 데이터 한 뭉텅이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백프로퍼게이션이 나올 텐데, 지금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게 바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과정인데, 그거를 요 배치 단위 간격으로 이제 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고, 요 배치 간격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데이터를 풀로 트레이닝을 시키면 요게 에포크 한 번이 이제 끝난 겁니다. 요 전체 풀 단위를 학습하는 거를 에포크 1번. 그럼 요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요 풀 데이터를 한번 또 돌면 또 똑같이 하면은 에포크 2. 이렇게 해서 에포크를 내가 몇 개로 하고 몇 번에 학습을 할 거냐는 거는 이제 설계를 하는 거고요. 네, 이 과정이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시스템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올 때 이제 좀 배치 간격으로 내려오니까 얘가 크게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이렇게 경사를 타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방향은 정해졌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저 로컬 미니멈이 안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모멘텀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바로 그레디언트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관성을 좀 따져보자는 거죠. 내가 잘 내려오고 있었던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좀 가속을 시켜주고 뭐 그런 건데, 뭐 수식은 이렇게 그냥 보시고 그 의미를 보시면 배치마다 요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여기서 모멘텀이라고 이제 정의된 요 기존 텀에 하고 요 웨이팅으로 요 힘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를 그냥 충분히 풀로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만 반영하고 기존 추세를 따라갈 건지를 요걸로 이제 조율을 하고 이 모멘텀 값으로 학습을 치는 겁니다. 이게 모멘텀 기법이고 이런 기법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나중에 보면 뭐 아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잘 정리된 문서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취지는 글로벌 미니멈에 잘 수렴을 하려고 하는 거다. 이제 이런 걸 알고 나중에 코딩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로스 펑션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레디언티스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티스트라는 이 기법을 통해서 모델을 적합해내는 이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